증시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대체 언제쯤 사야 할까요? 그런 고민의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몇 월에 사야 한다는 무당 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앞으로 증시 판단에 크고 작은 이벤트가 생길 때마다 남들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히 돈을 거머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현 시장 상황과 앞으로 투자 방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를 가장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금리를 보실 땐 기준 금리를 보아야 합니다. 금리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매우 무시하는 바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저런 블로그와 댓글들을 보다 보면 수많은 전문가들이 금리를 제로금리를 도입할 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먼 미래엔 자산 버블이 우려된다고 말할 때 그들은 경제 전문가들 마냐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힘들어 앞으로 폭망할 일만 남았는데 급등은 뭔 헛소리냐 며 비아냥댔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그랬죠. 그리고 고금리를 향해 달려갈 땐 경제 성장성이 약화되고 자산 시장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우려를 표했을 땐 지금 시장이 호황이고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헛소리냐며 역시 비아냥댔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죠. 이렇듯 그들은 금리가 경제와 자산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도 모르고 역사적으로 돌아봤더니 금리와 경제 그리고 주식, 부동산 등과 크게 상관이 없다는 헛소리에 대는 글들만 몇 개 보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다가 큰 코 다쳤습니다. 금리는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금리를 보실 땐 기준 금리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 금리의 차이를 공부하십시오. 또한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공부하십시오. 지극히 기초적인 내용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만 믿습니다.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상시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환율을 체크하십시오. 환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환율도 금리만큼 등한시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율은 이런저런 환율 다 보지 마시고 원달러 위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엔화와 유로화도 가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엔화와 유로화가 최근 들어서 그동안 고수해왔던 정치 및 경제 방향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아베의 사망이 일본의 매우 큰 이슈이고 브렉시트 또한 유럽의 향후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아야 하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코스피 지수를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도 증시처럼 차트로 전환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보시는 거래량도 코스피 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인 보유율도 볼 수 있죠. 당연히 캔들도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잉태형이라든지 망치형, 상승 장악형, 장대 양봉 등등 코스피 지수 역시 일반 종목들처럼 차트로 전환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캔들을 깊게 공부한 사람들은 오로지 차트 신뢰성을 믿고 차트만 죽어라고 공부해서 투자합니다. 차트에는 모든 투자 심리와 대외 변수들이 녹아서 작성되는 거니까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라고 해도 과언이 전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증시 전망을 판단하는 기준은 차트 그 자체입니다. 넷째, GDP 성장률을 확인하십시오. GDP 성장률은 선행 지표입니다. GDP 성장률을 알면 6개월 후 시장, 내년 시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GDP는 미래 예상되는 GDP 성장률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 전 세계 주요 금융기관에서 IMF 같은 발표하는 우리나라 GDP 성장률을 함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자국 시장이기에 실제 시장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외국은 우리나라를 평가할 때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둘 간의 숫자에서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판단한 것도 좋지만 둘 간의 발표에서 갭이 얼마나 나는지 양측이 발표하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개인이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뉴스에서 어느 그 뉴스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다시 돌려보셔서 각국에서 그리고 각 금융기관에서 발표한 내용들과 우리나라 시장에서 발표한 내용들의 차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꼭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설명드린 것이 이해가 안 가시면 받아들일 수가 없다면 한번 부동산 임장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령 강남 부동산이 궁금해서 강남 부동산에 가서 강남 시장을 물어보면 당연히 좋게 말하겠죠. 하지만 송파구 부동산에 가서 강남 부동산 어떻냐고 물어보면 강남 부동산에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강남 부동산의 단점을 송파구 부동산에서 알려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 원리랑 똑같이 적용해서 양국 그리고 세계적인 주요 금융기관과 우리나라에서 발표하는 우리나라 향후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시고 그 갭을 찾아보시고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뜻입니다. 다섯째, 현물, 물가, 실업률, 기름값 등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면 공부에는 도움이 되지만 많은 내용들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톱니바퀴가 박살나면 그 외 부수적인 것들은 이론적으로 다 똑같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가령 제로금리인데 증시가 박살난다거나 환율이 고환율이 된다거나 물가가 점점 안정되어서 간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큰 톱니바퀴가 박살나는데 부수적인 것들이 안정적일 확률은 제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놓고 역사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찾아봤더니 어쩌고저쩌고 역사적으로 자꾸 그런 말들 하는 댓글들, 블로거들, 그리고 유튜버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증시 투자 방향을 다음 챕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증시는 아직 초저평가 상태가 아닙니다. 기술적인 지표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현재 코스피 시장은 저평가가 맞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도 나스닥 지수도 S&P 500 지수도 모두 저평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시장에서 증시는 현재 초저평가 상태가 아니며 추가적으로 무너질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초저평가 상태가 아니다 라는 근거를 판단하는 기술을 도출을 해내는 방법은 채널 내 차트 보는 방법을 올려두었으니까 함께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면 현재 말씀드린 나스닥이니 다우지수니 코스피니 코스닥이니 S&P 500이니 이런 시장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고르자면 미국 시장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더 쉽게 숫자로 표현드리자면 1부터 10까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3 정도 저평가이고 미국 시장은 4 정도 저평가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영상 제작 당시 9월 2주차 기준, 그러니까 추석인데요. 약 2,400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이 3 정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이 얼마고 2가 얼마인지는 각자 공부해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저라면 시장이 1이나 2로 올 때까지 마냥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투자할 돈의 상당수를 이미 4나 5에서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투자금은 1이나 2 수준으로 초저평가 올 때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최근 증시를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긍정적으로 풀릴 거다.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잘 풀리고 있다 라는 기사가 추석부터 갑자기 또 몇 개씩 나오고 있죠. 그런 뉴스랑 그리고 물가 안정성이나 미국 전기차 현대차에 대한 투자 시장 변화나 미중 관계나 금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간간히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곤 합니다. 만약 이런 대외 요소들이 모두 잘 풀려서 증시가 크게 반등한다고 가정해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증시가 분명 지금보다 더 박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즉 증시가 반등해서 잘 풀렸을 땐 언론에서 증시 앞으로 더 대박 난다고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 거라고 온갖 도배할 겁니다. 100%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세상이 당장이라도 박살날 것처럼 도배하는 언론들을 참고하는 정도로 그때도 그렇게 활용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론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쉽게 1이나 2 수준으로 증시가 오지 않아도 저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결국 1이나 2 수준으로 오게 되어 있으니까요.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반등 올 수 있죠. 하지만 2,400 기준으로 아래로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빠질 일 전혀 1%도 없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실 바라며 어떤 것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는지 알아차리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채널 내 매수 매도 실력을 높여주는 차트 기술을 다시 올려두었습니다. 놀러오셔서 꼭 시청해보세요. 도움이 될 거니까요. 모두 성투하실 바라면서 추천 댓글 구독하시고 제발 터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